9월에도 바닷물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올여름 경남 고수온 피해액이 6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났던 지난해보다 거의 3배가량 많습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에서 불이 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해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공범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성의 대표 축제인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2일부터 33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공룡과 나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AI 공룡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까지 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9월인 지난달까지도 경남 남해안은 펄펄 끓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올해 고수온 피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양식장 상황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9월까지 경남 지역의 피해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올여름 바닷물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가을인 9월에도 여전했는데요. 이 바닷물이 펄펄 끓어올라 올해 고수온 피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3배가량이나 많은 피해액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모두 2,732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멍게와 미더덕, 피조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창원과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모두 6개 시군 어가의 피해액은 약 594억 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경남 남해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고수온주의보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다 온도를 보면 25도에서 26도 선인데 여전히 남해안 그리고 제주 인근은 빨갛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식기 시작할 텐데 고수온 피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크다면 경상남도의 지원 대책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피해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1차 재난지원금 109억 원을 추석 전인 9월 11일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된 경남도 내 어가가 대상이었습니다. 재난복구지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습니다. 경남도는 이후 고수온주의보가 모두 해제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2차 피해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 해양수산부가 주는 국비에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주는 지방비가 7대 3의 비율로 피해 어가에 지원됩니다. 미리 정해놓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10월입니다. 펄펄 끓던 바닷물도 이제 좀 식을 것 같은데요. 태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망 짚어보죠. 네, 올해 너무 덥다 보니 대체 가을 언제 오냐 했을 텐데 가을 하면 또 불청객인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3일까지 타이완 부근을 강타하고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주말이 지나고 한반도로 이동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와 북서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주말 이후 태풍의 경로에 따라 다음 주 초반 다시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경로는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0월 첫 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일 아침에는 거창이 8도, 합천 11도, 창원 15도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모쪼록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남해안 고수온 피해 그리고 날씨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화재 이후 상인들은 임시 판매소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구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3일 화마가 휩쓸고 간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시장 천장은 다 뚫려 있고 건물은 골조만 남았습니다. 화재 당시 가게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이 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상인들은 임시 판매소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이어가면서 한숨은 날로 깊어만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는 상인들의 마음을 더 시리게 합니다. 번영에서나 시에서나 건물주나 이게 서로 이 돌고 도는데 그거를 합답을 해줘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기에서 겨울을 날랐고 천막이라도 하나 칠 수가 있는데 곧 있으면 국가축제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거 구경하고 냄새 난다고 막 하고 하면 손님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불이 나고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늘면서 자연스레 구매로 이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단골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지지부진한 복구 공사로 새 건물은커녕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도 언제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상인들은 화재 현장에 맞닿아 있어 손님들도 오길 꺼린다며 화재 현장의 폐기물이라도 먼저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지가 딱 오늘이 한 달이 됐는데 상인들 하루하루가 지금 애가 타고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상인들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시고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한 달이 지나도 그날의 상처는 화재 현장에도 상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공범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일 39살 김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시체 은닉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창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나머지 공범 2명과 함께 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다 수익이 줄자 지난 4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에 취하게 한 뒤 차에 태웠고 이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파타야로 가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베트남에서 나머지 공범 2명은 지난 5월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체포돼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거치는 세수 결손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일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발표된 2024년도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를 보면 국가 예산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 2천억 원 줄어들어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도 4,12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와 내년까지 적립된 약 7천억 원의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올해 미집행 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도 학생 안전을 제외한 모든 시설 사업비 시기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계획입니다. 2024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가 2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33일 동안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공룡과 나를 주제로 열리는 공룡 엑스포는 퍼레이드와 서커스 등 공연 행사와 진품 공룡 화석, 희귀 파충류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 난폭 보복 운전이 4,226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난폭 운전 1,874건, 보복 운전 2,352건이 신고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부산에서 신고된 뺑소니 사고는 2,4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사상 하단선 209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달 21일 집안 치마로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꾸려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 안전관리 현황과 부산시의 사고 원인 조사, 또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11차례의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가 2일 마산 하포구에서 5개 구별로 진행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산 하포구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홍남표 시장은 마산 해안 신도시와 구산 해안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10일 의창구와 진해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0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이 2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천영기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통영시 문화상과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의 변화상을 담은 통영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